안녕하십니까, 이윤모입니다. 오늘은 이종범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상품을 좀 이렇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를 상품으로 이제 약간 비유를 한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는 사람이 당연히 저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품의 퀄리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상품에서 나오는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상품으로 한번 이미지를 메이킹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좀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결정적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최근 한 2주 전에 아주 우연찮은 계기에 사촌 동생을 좀 만나 뵙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몰랐는데 제 유튜브 구독자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그 친구를 되게 오랜만에 본 거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되게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 뭐 컨텐츠 안에 이제 보험 이야기도 있지만 뭐 음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여행 막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종잡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 어떤 가운데서 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그러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저라는 사람의 어느 부분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을 가졌고, 좀 30대 때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싶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30대에는 이제 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보험업에 종사하는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으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시기 때의 제 모습과, 그리고 보험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리고 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는 좀 녹여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좀 또 다른 영역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 또 영상을 찍을 때 한번 좀 기획해 보는 걸로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우연찮은 계기로 인해 가지고 20대 후반 이제 보험업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쨌거나 처음엔 좀 잘 못하다가 점점점 좀 잘하게 된 케이스이긴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세일즈맨으로서 한 4년 반 정도를 제가 현장에서 세일즈로 일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 한 3년 반 정도를 매니징으로서 좀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보험 설계하고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잠깐 좀 업계를 떠난 적이 있어요. 업계를 떠나서 잠깐 이제 다른 사업을 좀 하다가 또 정말 좀 우연찮은 계기에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됐고, 세계 일주를 떠날 때 그때 좀 제 안에 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에 대한 어떤 하나의 도구가 사실 유튜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유튜브인데, 여튼 지금까지 또 계속 어떻게 끌고 가는 또 제 자신을 좀 보고 있네요. 제가 이제 세계 일주 갔다가 여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여행하는 과정에서 좀 몇 가지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좀 오랜 시간 해왔던 그 부분, 그 시간이라는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뭐 유튜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정말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리고 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여행을 했을 때 나이가 39이었거든요. 당연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지 않을까요? 네.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됐고, 저는 이제 여행을 끝까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복귀를 할 즈음에 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일이라는 거하고도 좀 그때 당시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보험업계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작년 3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보험업계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세일즈에 입문했을 때가 2011년 1월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세일즈에서 매니저로 간 시점이 한 2015년 12월 뭐 요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조직 관리한 부분은 제가 좀 약간 세일즈를 했던 영역에서 좀 약간 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은 다시 보험 세일즈맨으로 복귀를 한 게 작년 3월이니까 2020년 3월이니까 좀 오랜 시간 공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공백을 거치고 나서 제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예전에 세일즈 하던 시장과 지금의 시장과는 좀 뭔가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게 됐던 한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알게 된 분이에요. 이제 이 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예전에는 ING 생명, 지금은 이제 오렌지 라이프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그 ING 생명에서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일했던 제 후배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서 그분의 지인이셨던 분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나중에 어느 시점 때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팁 같은 걸 좀 준 게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만둬 버리다 보니까 그만두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지인분이 그만둔 그 사람한테 연락한 거죠.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만뒀다 보니까 그걸 저한테 토스를 한 거죠. 네, 저한테 좀 맡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알게 된 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보면 저도 거의 한 6, 7년 정도 알고 지낸 분이죠. 근데 제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본인이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 때 당연히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메트라이프 생명에 들어가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권장을 했고, 본인은 그 친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 그 보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보험을 가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 후배라는 그분이 보험업계에 입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메트라이프에 이제 그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당신이 가입한 보험은 약간 잘못 가입됐다. 그 이유는 매트라이프 생명의 보험은 비갱신 상품인데 누가 비갱신 상품을 가입하냐, 갱신 상품이 훨씬 더 좋다. 그 이유는 비갱신 상품은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럼 비싸기 때문에 보장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은 똑같은 가격에 보장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예, 똑같은 월납보험료의 보장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간다는 뜻이죠. 아니면은 똑같은 보장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내가 판매하는 상품, 그때 당시 ING생명 그 상품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이 상품이 훨씬 더 좋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전에 가입했던 상품은 해지하고 이 상품으로 바꿔라.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험을 갈아타게 됐어요. 갈아타게 됐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 이제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 전에 매트라이프 다녔던 그 친구에 대한 실망이 되게 컸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친구가 그 구 ING 생명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친구가 또 보험을 가입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쨌거나 또 그만두게 되면서 또 저한테 이렇게 넘겨져 온 거죠. 네, 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지극히 개인사긴 한데 그 개인사로 인해서 제가 잠깐 이 업계를 떠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또 제가 그분에게 다른 이제 설계사 분을 연결을 시켜줬고, 이제 또 이제 관리가 또 이제 관리자가 바뀐 거죠. 그때 또 이제 바뀐 관리자분이 이제 가입했던 그 ING 생명의 상품을 가지고 아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갱신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냐. 갱신 상품은 단점이 뭐냐면은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당신이 어느 시점 때 훨씬 더 큰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거 감당할 자신 있냐. 그리고 갱신이라는 상품은 만기시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갱신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면 당신은 그 보험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요새 누가 갱신보험을 가입을 하냐. 라고 해가지고 비갱신 보험을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필이면 그 상품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매트라이프 생명 또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그 구 ING 생명에서 가입했던 그 상품을 해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보험 세일즈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설계사 분들이 그 상품의 단점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그 상품의 장단점을 잘 캐치하고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그게 괜찮은 거고 좋은 보험인지 이런 것만 잘 점검해주고 체크를 해주고, 거기서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뭔가 추가적인 이렇게 설계 같은 것을 좀 이렇게 해주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약간 뉘앙스를 저한테 풍겼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우선 첫 번째 시장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사실 이분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어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어떤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2010년도 뭐 11년도 뭐 약간 이 시점 때 뭐 세일즈를 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하는지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소통 속에서 말을 잘 해서 그 사람이 이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지, 그러니까 말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뭐 상담 스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대본, RP라고 하는 그 대본이 정말 중요했던 시기였고, 그거를 아주 강하게, 멋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소비자들이 보험 상품을 많이 구매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런 보험 설계사들의 어떤 열정과 확신, 그런 느낌들에 이끌리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또 믿을만 하니까라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본용 RP를 얼마나 나이스하게 열정적으로 토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패가 갈렸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이 시점대를 갖다가 좀 그려봤을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갖다가 한번 저도 곱씹어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 상품의 단점만을 얘기하고, 그래서 해지를 시키고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도 가입을 시키면서 수수료를 이제 벌어가는 이런 식의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소비자분들도 이제 어떤 보험 설계사에 대한 신뢰, 그들의 말, 속된 말로 말빨 같은 거죠. 그런 거에 이제 믿지 않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원체 이제 요 근래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포털 사이트나 그런 곳에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험업이 계속 그 세일즈맨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 중 큰 하나를 좀 들자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상품들을 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보험이 아닌, 예를 들면 헤어 디자인, 이제 뭐 미용실, 아니면 뭐 네일샵 같은 데 보면은 똑같은 한 명의 손님이 꾸준하게 그 미용실을 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머리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물론 머리를 계속 기른다라고 하면 재구매율이 좀 일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뭐 네일샵 같은 경우도 손톱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매니큐어 같은 거 세팅을 탁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이게 재구매가 계속 일어날 확률들이 높은데, 보험 상품은 사실 한번 가입하고 나면 재구매율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품이거든요. 물론 보험 상품 중에도 계속 꾸준하게 재구매율이 일어나는 상품도 있긴 해요. 그중 대표적인 상품이 자동차 보험이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딱 1년 만기가 되고 1년 뒤에 또 이제 재계약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자동차 보험은 1년 갱신 때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상품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수수료가 발생이 되지만, 그 자동차 보험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은 한번 가입하고 나서 재구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구매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들을 좀 쳐내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기존에 가입했던 걸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형태의 어떤 모습들이 이어져 오면서 소비자들이 갖는 어떤 의식도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제가 시장의 프레임이 변했다고 느낀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 제가 예전에 관리해드렸던 그분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복귀를 하고 그분을 뵌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보험 설계사가 돼야 될까?
대한 어떤 스스로 좀 고민을 좀 한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 같아요. 이종범이라는 사람은 온전한 보호민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온전한 보호민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보험인을 좀 표현하기에 가장 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비유의 글이 좀 있는데, 래퍼 허클베리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에버레스트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 에버레스트가 있어요. 그 곡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결코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이나 그 꼭대기는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꼭대기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된다 라는 어떤 메시지였는데, 그게 저한테서 좀 온전한 보호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어떤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교통사고가 꽉 난 거죠. 예. 그 사고가 났어요. 그건 이제 어떤 한 팩트이고 사실인 건데, 그 사실이 인간의 뇌에 들어가서 그 뇌를 거치면서 이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 관점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점은 저라는 사람이 가지는 관점, 그 다음에 제3자가 가지는 관점, 그 관점이라는 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그 사건이 발생된 그 사건 자체를 온전히 보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생겨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니 내가 봤을 땐 네가 잘못했는데 이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아니 자기가 봤을 때는 너가 잘못했다. 다 상대방 탓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관점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인간이란 존재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면은 인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결코 인간이 닿을 수 없다라는 말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없고 인간의 뇌를 거쳐서 말로 나오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는 그 인간이 갖는 그 한계성을 이제 느끼게 됐을 때, 제가 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무기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좀 아직은 좀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좀 나이가 들고 하면 이런 경험들은 많이 해봤고, 또 그걸 뭔가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많이들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좀 살면서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보호민은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보험 상담을 준비해가고 제가 얘기하는 그 어떤 말이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주관적인 제가 그 객관성을 위해서, 그 객관적이라는 거는 존재하진 않지만, 객관적인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존재는 하잖아요. 지금 제가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는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 그 곳이나 그 꼭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걸어가는 거죠. 지금 뭐냐면은 걸어간다라는 것은 저는 그 칼날 위에 선 상태에서 최상의 답을 찾는데 혼을 다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 무언가가 저한테 있어서 개인적으로 온전한 보호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매트랩 상품이 좋고 나쁘고, 이제 ING 생명의 상품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냥 다른 상품인 거예요. 상품의 특징이 다른 거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시작을 하면서 그 상품이 그 소비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분에게는 사실 처음에 싸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똑같은 보장에 비싸게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게 좋은 사람도 있는 거고,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그 다름의 그 상품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인지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는 거, 인지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과, 두 번째는 솔루션에 있어서 저희 주관적 생각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저는 카운슬링을 해주는 사람이고, 결국에는 그 상품을 제가 설계한 또 그분과 여러 가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제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가 설계한 그 상품이 완벽에 가까운, 그 단어가 온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해서 그분이 뭔가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느끼기에 최적의 상품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거기까지 가는 그 무언가가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보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 이종범이라는 상품을 제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이 보험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표현을 좀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떠셨는지요? 제가 주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제가 매기는 점수가 있어요. 제 스스로에게. 너는 시장 가치가 몇 점이냐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고 저라는 사람의 상품적 가치가 어떠신지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 다음 영상도 약간 좀 이런 부분을 좀 건드는 좀 영상을 하나 더 기획해서 좀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종범이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상품에 대한 걸 좀 기획을 한 영상 한 2-3개 정도는 좀 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보험 컨텐츠 쪽으로, 이제 일 쪽으로 넘어갈 때에는, 좀 제가 좀 생각해 놓은 어떤 좀 기획해 놓은 컨텐츠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보상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보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판례를 가지고 좀 하나의 판례를 좀 꼼꼼하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약간 그런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많이 봐주시면 되는 거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 거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